읽기 국어 1단원 작품 속 인물과나 교과서 52쪽 마지막 숨바꼭질 읽기 영상입니다. 글 백승자, 그림 신동옥. 자, 이 영상에서는요, 내용을 읽으면서 옆에 있는 날개 질문들을 같이 정리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마지막 숨바꼭질. 여러분, 숨바꼭질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딘가에 숨어서 술래가 숨은 사람들을 찾는 거죠. 근데 마지막 숨바꼭질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쪽이야, 이쪽! 빨리! 아버지의 잠꼬대가 오늘따라 유난스러웠다. 전에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손짓까지 섞어 잠꼬대를 하시는 바람에 어머니와 경민이가 깜빡 속은 적이 있었다. 목이 마르다고 손사래치까지 하시기에 마실 물을 가지고 와보니 드르렁거리며 코를 골고 계셨던 것이다. 아버지는 오늘 꿈속에서도 불을 끄시나? 경민이는 아버지가 깨지 않게 어깨를 슬며시 밀어 숨을 편안히 쉬도록 했다. 지난달에 소방호스에 부딪힌 왼쪽 어깨가 아직도 아픈지 돌아눕는 아버지의 입에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자,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옆에서 경민이가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주무시는 중에도 잠꼬대를 하시는데요. 뭔가 어딘가를 급하게 가고 다른 사람을 오라고 손짓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 52쪽의 요 그림도 살펴보고 불을 끄시나? 여기 보면 자, 불을 끄시나? 이런 얘기들을 봤을 때는 경민이 아버지의 직업이 뭐예요? 소방관이겠죠? 소방관. (53쪽) 후휴, 이번에는 경민이가 한숨을 내쉬었다. 모처럼 아버지와 함께 맞은 일요일인데 일요일이네요. 그죠? 아침 밥상을 물리고 잠깐만 쉬겠다던 아버지가 한나절이 다 지나가도록 잠에 취하신 탓이다. 지금 시간은 언제인 거예요? 아침밥을 먹고 한나절이니까 지금의 현재 이 시간적인 배경은 일요일 낮이죠. 그죠? 일요일 낮. 잠든 아버지 곁에 엎드려 동화책을 읽고 있지만 경민이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다. 경민아, 엄마랑 둘이 바람 쐬러 나갈까? 어머니는 경민이 마음을 언제나 꿰뚫고 계시니까 지금 경민이가 원하는 것도 훤히 아실 터였다. 아니, 이번에는 경민이가 먼저 어머니의 마음을 읽었는지도 모르겠다. 늘 고단하신 아버지의 낮잠을 위해 자리를 피해주자는 게 어머니의 마음일 테니까 말이다. 어머니와 경민이는 살그머니 집을 나섰다. 쉬는 날이면 놀아주지도 않고 낮잠만 주무시는 아버지가 야속하고 밉니? 아니에요. 전 아무래도 괜찮다니까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아무래도 경민이의 대답에는 뾰록통한 기색이 담겨 있었다. 아들의 손을 끌어 길가의 벤치에 앉힌 어머니는 경민이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자, 일요일 낮 모처럼만을 쉬는 날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낮잠만 자는 아버지. 그래서 삐졌니? 뾰로통하게 속이 상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런데 말은 아니라고 했지만 경민이는 어땠어요? 경민이는 왜 어머니에게 뾰로통한 기색으로 대답했나요? 아버지가 야속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겠죠. 그죠? 적어봅시다. 일요일에도 낮잠을 주무시는 아버지가 서운하고 야속해서 자, 이런 마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길을 나섰어요. 너는 잘 몰랐을 테지만 아버지는 어제 2차례나 화재 현장에 출동하셨다가 새벽녘에나 집에 들어오셨단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집에 와서도 영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다며 여관에서 말을 안 하시는 화재 현장의 이야기를 하시더구나. 예고도 없이 닥치는 일, 사납게 일렁이는 불 속에 갇힌 사람을 구해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지는 너도 알잖아. 특히 어제는 재래시장의 낡은 건물에서 불이 났대.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이 출동했을 때 시장 골목은 이미 구경하는 사람들로 메워져 있었단다. 어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두 차례나 화재 현장에 출동하셨다 새벽녘에나 집에 오셨죠? 그죠? 두 차례나 화재 현장에 출동하셨다가 새벽에 들어오신. 아마 이렇게 피곤했기 때문에 낮에도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주무시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자, 그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재래시장 낡은 건물에서 불이 났었다고 해요. 자, 모습 보세요. 진짜 불길이, 이게 진짜 불길이라면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죠. 그죠? 위에서는 뭔가 탄 건물에 잔해가 떨어질 것만 같고요. 이막 소방관의 몸에서도 이런 열기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느껴져요. 문틈으로 나오는 검은 연기와 매캐한 냄새, 사람들의 비명. 소방관 3명이 들기에도 벅찰 정도로 소방호스는 쉴 새 없이 강한 물줄기를 뿜어대고 내 아버지를 비롯한 두 팀의 구조대가 그 속을 파고들었단다. 여러분 재래시장 가봤어요? 재래시장 굉장히 좁죠, 그죠? 건물들도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이제 시장이다 보니 많은 물건들이 틈없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불이 났으니 불이 번지는 속도는 얼마나 빨랐고 또 막상 그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공간이나 이것은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재래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샤워할 때 이건 비유가 좀 적절하지는 않은데 물을 세게 틀면 이 저기 뭐예요? 물이 나오는 요 손잡이 요 부분이 여기가 굉장히 세게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마치 춤추듯이 혼자 움직이기도 하죠. 근데 그게 호스 자체도 들기도 힘든데 거기에서 센 물줄기가 나온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무게도 그렇고 엄청나게 힘이 드는 걸 지금 그 소방호스를 끌고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무엇보다 먼저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 소방관들은 눈길이 마주칠 때마다 말없는 약속을 확인하고 힘을 내곤 한다지. 그래서 한순간에 온몸을 집어삼킬 듯한 불길을 이리저리 피해가며 연기에 질식한 사람을 업고 나올 때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을 만큼 다급하단다. 어제도 내 아버지는 건물에 갇혀 울부짖는 두 사람을 업어내왔단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몸으로 또 한 번 들여가는 순간 시뻘건 불길이 혀를 날름거리며 건물의 입구를 막아버린 거야. 위험해! 더는 도저히 안 되겠어. 날개 질문입니다. 소방관들이 힘들 때마다 서로 눈길을 마주치며 떠올리는 말없는 약속은 뭐예요? 바로 옆에 나와 있죠. 무엇보다 먼저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 무엇보다 먼저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 자, 55쪽입니다. 소방관들은 구조를 중단하고 온몸이 오그라드는 듯한 열기 속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대. 먼저 나가, 내가 한 번만 더. 그때 말릴 새도 없이 깨진 창문 사이로 뛰어들어간 한 사람의 구조대원이 있었단다. 너도 한번 생각해보렴. 소방관에게도 지켜야 할 소중한 목숨이 있고 우리처럼 애타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족이 있을 거 아니겠니?
어쩌면 그렇게 짧고도 기막힌 순간이 또 있을까? 내 아버지가 빠져나오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불길에 무너지는 커다란 기둥이 그 구조대원의 몸을 휩싸안고 바닥으로 꺼져버렸단다. 자기 목숨보다 남의 목숨을 먼저 생각한 용감한 소방관 아저씨의 최후.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는 정말 뜨거운 눈물을 쏟으셨단다. 만약에 빠져나오는 차례가 나와 바뀌었더라면 그가 살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야. 그 말 끝에 나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마치 내 아버지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반갑고 고맙더라니까. 선생님이 이 글을 몇 번째 읽는데 읽을 때마다 눈물을 참을 수가 없네요. 계속 읽어봅시다. 어머니의 이야기에 경민이 마음이 한결 풀렸다. 덕분에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도 햇살처럼 가벼웠다. 집에 돌아오는 경민이의 발걸음이 가벼웠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서운한 마음이 남아있을 수 없었겠죠. 그죠? 어젯밤 이야기를 듣고 아마 마음은 풀렸겠지만 마냥 가볍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만약 내 아이의 사랑하는 가족이 저런 일을 한다면 얼마나 매번 걱정스럽고 떨리겠어요. 그죠? 그리고 한편으로 엄청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장보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는 언제 잠꼬대까지 하며 낮잠을 잤느냐는 듯 환한 웃음으로 경민이를 맞으셨다. 미안하다. 아빠가 우리 아들과의 약속도 못 지킬 만큼 골아 떨어졌었구나. 그 사이 아버지는 내려앉은 경민이의 책상 서랍도 말짱하게 고쳐놓으시고 이제 막 현관문에 헐렁해진 손잡이를 고치시는 중이었다. 아버지, 일은 그만하시고 이리 와서 앉으세요. 빨리요. 경민이는 어머니와 찡긋 눈맞춤을 하고는 거실에 멋진 생일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옳지, 요 녀석이 엄마를 졸라서 맛있는 케이크까지 사왔구나. 아버지는 여느 때보다도 기분 좋은 표정이셨다. 왜 케이크 사왔어요? 아버지 생신이라서, 그죠? 아버지 생신을 축하하려고. 세 식구가 단출하게 둘러앉아서 케이크에 촛불을 켰다. 큰 초 4개와 작은 초 2개에서 무지갯빛 환한 불이 살아났다. 고개를 갸웃하신 건 역시 아버지였다. 이게 누구 나이만큼 촛불을 켠 거냐? 경민이는 대답 대신 예쁘게 표장해온 선물을 아버지께 내밀었다. 아버지, 생신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위험 속에서 살아나 주셔서 고맙고 또 사랑합니다. 어쩐지 쑥스러워서 마지막에 혀를 날름 내밀기는 했지만 늘 개구쟁이 노릇만 하던 경민이로서는 제법 의젓한 인사말이었다. 눈이 휘둥그레진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다가앉으며 말했다. 경민이에게 당신이 어제 화재 현장에서 고생하신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랬더니 글쎄 우리 아버지가 다시 태어나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렇게 야단이랍니다. 경민이는 아버지의 잔과 자기의 콜라잔을 부딪히며 힘차게 브라보를 외쳤다. 우리 아들 고맙고 기특하구나. 이 아빠가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화재 현장에 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맞았던가. 화재 진압을 마치고 나서 동료들끼리 늘 하는 말이 우리는 오늘도 다시 태어났다 였는데
이렇게 사랑하고 이해하는 가족이 있기에 남들이 다 위험하다지만 그만큼 큰 자부심을 얻는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경민이에게 자기가 처음으로 소방관이 되고자 결심한 어린 시절의 사건 하나를 들려주셨다. 자, 위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려고 이 생신은 어떤 생신이에요? 화재 현상에서 다시 돌아온 아버지의 생신, 그러죠? 화재 현장에서 살아 돌아오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자, 아버지는 가족에게 케이크를 받고 무슨 생각을 했나요? 일단 무척 고마웠겠죠. 그렇죠? 자기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가족 입장에서는 늘 걱정에 시달리고 또 두려울 수도 있는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다라는 건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뿌듯하고, 그죠? 이런 가족을 둘 수 있었다는 게 고맙고 뿌듯하다. 자, 왜 경민이 아버지는 이 어렵고 위험한 소방관이라는 일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꼭 너만한 나이대의 일이구나. 그해 여름 아마 장마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을 거야. 그날은 부모님이 먼 친척 집에 가셔서 2살 아래의 동생과 나 둘이서만 하룻밤을 지내야 했단다. 어머니가 해놓으신 저녁밥을 일찌감치 먹고 난 우리는 뭔가 재미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지. 숨바꼭질. 예나 지금이나 그보다 더 재미있는 놀이가 있을까? 그날따라 정전이 되어 우린 마루에 촛불 하나를 켠 상태였어. 우리는 서로서로 술래를 해가며 이불장이고 장이고 다 헤집고 숨어들었지. 내가 술래가 되어 마루의 기둥에서 50까지 세기로 했을 때 갑자기 동생을 놀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겠니? 그래서 동생을 찾아다니지 않고 오히려 술래인 내가 마당의 장독 뒤에 숨어버렸지. 이미 날은 어둡고 으스스한 기분을 꾹꾹 참으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번개불처럼 환한 기운에 나는 소스라쳐 뛰어나왔지. 그 순간의 놀라움이란 우리 집 안방이 온통 불바다가 되어버린 거야. 불이야, 불이야, 누가 좀 도와주세요. 나는 뜨거운 불기운을 피해 달아나며 정말 목이 터지도록 소리쳤단다. 어둠 속 메아리밖에 돌아오지 않던 그때의 막막함이란. 산골이라 집들이 띄엄띄엄 있는 데다가 우리 집은 산모퉁이를 돌아앉은 외딴 집이었거든. 경수야, 어디 있니? 빨리 나와야지. 어린 마음에도 동생을 찾아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불꽃이 널름거리는 방문 앞까지 몇 번이나 다가갔다가 물러나왔는지 모른다. 지금부터 30여 전이니 전화는커녕 불자동차는 장난감으로조차 본 적이 없는 시절이었단다. 공포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후둑후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언덕 넘어 사시는 아저씨 2분이 손전등을 비추며 쇠스랑과 낫을 가지고 달려오셨어. 나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벌건 불기운이 노을처럼 비쳐 보였다는 거야. 꼭 전쟁을 겪은 것 같던 하룻밤이 어떻게 지났는지 몰라. 사람들은 웅성웅성 달려왔지만 나는 놀라고 지친 끝이라 불이고 동생이고 잊은 채 헛간 구석에서 죽음같이 깊은 잠을 잤단다. 아이고, 내 강아지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단 말이냐. 불타버린 옷장 안에서 발견된 동생을 끌어안고 몇 번이나 혼절하시는 어머니, 핏벌선 눈빛으로 하늘만 보시는 아버지. 동생은 위험하게도 촛불을 들고 안방 옷장 안으로 숨었던 거야. 씩씩한 사람으로 자라서 어려운 사람을 다 구하겠다던 녀석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줄이야. 그렇게 동생이 하늘나라로 간 뒤부터 내 가슴 속에는 확실한 꿈 하나가 자리 잡았단다.
반드시 내 동생 경수를 삼켜버린 불길과 싸워 이기겠다는 결심이었지. 나중에서야 불길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잘 다스려야 이긴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말이다. 불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미어진다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는 기꺼이 소방관의 꿈을 이루어냈단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을 하지. 빨간 불자동차에 올라타고 다급한 사이렌을 울리며 화재 현장에 나갈 때마다 나는 어린 시절 무서운 불길 속에서 구해내지 못한 동생의 목소리를 떠올린단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며 두려움을 잊곤 하지. 동생과 나의 마지막 숨바꼭질처럼 소중한 추억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자, 58쪽의 날개 질문 봅시다. 소방관이라는 꿈을 가지게 된 까닭은 뭐예요? 동생을 데려간 이 불길과 싸워 이기겠다라는 거죠. 동생을 삼켜버린 불길과 싸워 이기려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화재 현상에서 사람을 구하려는 게 목적이죠, 그죠? 이렇게 좀 정리해서 한 번 더 씁시다. 화재로부터 사람들을 구하려고. 자, 59쪽 날개 질문 이어합니다. 이 글의 제목이 왜 마지막 숨바꼭질일까요? 이 마지막 숨바꼭질, 동생과의 숨바꼭질 기억이 아버지가 소방관이 되도록 했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이 글의 제목이 왜 마지막 숨바꼭질일까요? 옆에 나와 있지요? 동생과 나의 마지막 숨바꼭질처럼 소중한 추억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추억이 지금의 경민이 아버지 소방관을 만들었기 때문이겠지요. 마지막 숨바꼭질의 기억이 소방관이 되게 했기 때문에. 다음, 아득한 그리움을 섞은 아버지의 긴 이야기가 끝났을 때는 어느덧 해질 무렵이었다. 창밖 멀리 보이는 서쪽 하늘에 주홍색 노을이 물들어 있었다. 어이쿠, 빨갛기도 해라. 난 저렇게 붉은 노을만 봐도 어디서 불이 났나 싶어 가슴이 철렁하다니까. 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축축해진 눈가를 훔치며 애써 웃음을 보이셨다. 경민이는 얼른 아버지의 허리를 끌어안고 얼굴을 비볐다. 우주의 전사보다 훨씬 더 멋진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경민이는 오늘 하루 사이에 어쩐지 마음이 성큼 자란 것 같았다.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었다가 지금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었겠죠? 자랑스러워요 라고 했잖아요. 그죠? 서운함에서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에서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또 고마움, 이런 것들로 바뀌었겠죠. 네, 그러면 수업 영상에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